자, 이번엔 피역사무 해보겠습니다. 피역사무는 또 이것도 수필이에요. 자, 이건 현대수필이죠? 현대수필이고, 자, 현대수필, 자,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수필은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작가가 나면서 서술자이고, 자, 이게 아주 일반적인 형태예요. 또다시 얘기하면 형태인데, 자, 얘는, 자, 이 피역사무는 이렇지 않고 관찰자적 입장에서, 자, 관찰자적 입장에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약간 이게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자, 이게 아까 그 기중치료 쟁론기와 되게 비슷하죠. 관찰자적 입장에서 썼다. 그래서 얘는 결국엔 3인칭의 형태예요. 자, 이게 근데 자, 이게 이 3인칭의 형태를 사용한 수필도 생각보다 있는데 어찌됐든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잘못된 형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좀 독특하죠. 참 독특한 형태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그게 자유로운 형식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쓴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좀 의인화된 작품이라는 점도 자, 뭐 규중치료 쟁론기와 되게 비슷하죠. 자, 의인화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제 가죽 제품들이잖아, 이게. 그치? 가죽 제품들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허리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구두고, 그리고 지갑이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쉽잖아요. 쉽잖아요. 그쵸? 이게 딱 보면 이제 뭔지 다 알죠. 자, 일단 이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소품에 대해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일단은 좀 풍자적이다. 자, 근데 이게 풍자가 사실 이게 굉장히 강한 풍자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뭐를 풍자했느냐 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 자리를 잃는 세태에 대한 풍자가 여기 중간에 그냥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벨트, 그러니까 허리띠 얘기할 때 이게 잠깐 등장을 하는 것이지, 풍자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우화적이에요. 우화적이니까 이제 풍자적으로 이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연결을 시켰는데 그렇게 강한 비판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풍자는 기본적으로 약간 사회 비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 비판이 있어서 그걸 풍자하기는 했는데, 뭐 그게 엄청나게 뭐 강한 풍자가 들어간 작품이다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비유적이죠. 비유적이라는 건, 의인화된 작품이라는 건 원래 다 비유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구두가 그 여성의 그 하이힐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랑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좀 되게 재미있는 요소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거니까 비유적이라는 말도 뭐 맞는 얘기죠. 근데 또 이게 쌍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비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비유가 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성격은 이거 그냥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별거 안 되잖아. 별로 안 길잖아. 짧잖아. 그치? 자, 피역사무 한번 보겠습니다. 피역은 이제 가죽 제품이라는 뜻이고, 사무는 세계의 친구다, 이런 뜻입니다. 자, 허리띠부터 볼게요. 그냥 몇 가지 중요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일을 할 때면 제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끼잖아요. 그치? 근데 이 끼는 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지 말까? 그러니까 허리띠를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 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거져 있잖아요. 그쵸? 이걸 뭐라고 했냐면 턱이라고 했고, 얘를 혀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일을 할 때면 제 꼬리를 물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꼬리가 이렇게 껴지잖아. 그치? 꼬리를 물고 있어야 한다. 입이라고 해야 아래턱뿐이다. 그치? 턱이 하나뿐이잖아. 그치? 아래턱뿐이지만 가느다란 혀 하나와, 자, 요게 혀니까 혀와 턱을 의지하여 제 꼬리를 잘도 물고 있다.
종일 주인의 허리를 껴안고 숨죽이채 지내한다. 어쩌다 주인이 배에 힘이라도 주게 되면 턱이 빠질까 걱정이다. 선생님 아주 여기에 공감이 있어요. 실제 녀석의 친구 중에 가끔씩 금속재 목이, 자 목은 여기가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속재 목. 이게 허리띠가 여기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딱 꼭 무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즘엔 이거 허리띠를 잘 매시나요? 허리띠를 좀 안 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잘 몰라. 너희들의 내가 배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그렇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게 칸이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한 3칸을 남겨놨다 그러면 이게 이 마지막 여기 이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 이렇게 뚫려 있잖아. 근데 배가 나올수록 이게 점점 이렇게 빠지잖아. 근데 이상하게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여기 끼고 있다가 일로 잘 못 가. 잘 안 가. 안 가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어거적게 되면 여기가 막 늘어지고 막 난리가 나. 근데 그러면 사실 일로 옮기면 되잖아. 근데 그게 자존심이야. 그래서 안 옮기고 있다가 배에 힘 빡 주잖아? 그러면 여기가 툭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이 아직은 없었는데 쌤은 형띠를 넉넉하게 내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요. 자, 내 얘기를 했네요. 자, 솜씨 좋은 수성을 끼워주었지만 긴장의 연속이다. 그쵸? 사실 긴장의 연속이라는 게 그 허리띠는 늘 약간 팽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한 거기도 해요. 그리고 오찬이라도 초대된 날은 더욱 힘이 든다. 왜? 오찬에 밥 많이 먹잖아. 그럼 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날은 물고 있던 꼬리를 놓게 하여, 그러니까 그 어른들, 그러니까 배 나온 아저씨들, 선생님도 가끔 그러거든. 먹다가 배불러 하면 이게 혁띠를 풀 때가, 그러니까 허리띠를 풀 때가 있죠. 그쵸? 아주 드문 일이다. 친구 중에 별난 녀석도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거 갖고 뱀 흉내를 낸 거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좀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녀석들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다. 주인의 허리가 점점 굵어지는 것을 느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허리가 점점 굵어지는데 이제 몇 칸 안 남았다는 거지. 이제 한 2칸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2칸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이렇게 되면 이제 혁대가 자꾸 혁대라고 하네. 옛날 사람이다. 허리띠 벨트가 이제 좀 작아졌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제 새 거를 장만할까 봐. 그러면 얼룩무늬 악어 가죽이나 부드러운 양가죽까지 갖가지 색깔과 모양을 하는 예쁜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서 나이를 먹는 것도 서러운데 그들에게 밀려날 것을 생각하면 앞날이 서글퍼진다. 내가 아까 어떤 이 풍자가 좀 들어가 있다는 게 이 부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금방 퇴출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세태를 좀 풍자한 것이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사실 뭐 퇴직금 받고 이런 분들은 좀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겠지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구두. 자,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좀 비유적인 게 조금 더 아까 꼬리, 아래턱, 혀, 목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다 비유야. 그치? 자, 구두도 이 녀석들 쌍둥이다. 이것도 다 비유죠, 뭐. 얼굴이 같고 색깔이 같다고 하지만 둘이 좌우가 대칭이다. 당연하죠? 그쵸? 당연하고요. 자, 이거 아침 저녁 주인의 발을 감싸고 지낸다. 라고 하는데, 사실 뭐 냄새나고 무겁고 그렇겠죠. 사실 가죽 제품 중에 가장 고생하는 건 구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구두를 안 신어요. 불쌍해서. 그래서, 게다가 100근이 넘는, 100근이라고 하면 60kg인데, 그건 날씬한 건데요. 그쵸? 온몸으로 떠받치고 어디든 해집고 다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의지대로 그만둘 수 없는 숙명을 타고났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신발이 낡아서 버려진다고 하더라도 자, 봐봐 거기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제 의지대로 그만둘 수 없는 숙명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풍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일만 하다가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살다가 청소차에 실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다 해도 한 방울의 눈물마저 흘리지 못한다. 이 부분도 풍자입니다. 그러니까 쓰일 대로 다 쓰이고 나면 버려지는 세택. 이것도 풍자의 대상이에요. 자, 주인이 무슨 행사장이라도 가는 날은 덩달아 신이 난다. 왜 그렇죠? 깨끗하게 닦아주잖아요. 그쵸? 어디 가는 날은 반짝반짝 광을 내니까, 구두 닦으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과도 이렇게 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신참 녀석에도 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그 오병훈 작가가 47년생이신데 지금 이제 70대이시겠네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게 이제 점점 퇴물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신발이나 이 허리띠가 약간 퇴물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풍자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진흙탕길도 싫고 싫겠죠. 아스팔트의 길은 찐득이처럼 달려봐도 더욱 싫고 막 그렇다. 근데 좋은 날이 있다는 거야. 좋은 날 뭐야? 하이힐을 만나는 날. 자, 근데 하이힐을 만나는 날인데 그때 강아지를 꼬리를 밟았을 때의 놀라운 기분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기분이 좋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부드럽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르기까지. 하이힐에선 좋은 냄새가 나나? 어쨌든 그렇대요. 그 다음에 주인댁 딸까지도 싫어하는 냄새를 잘도 참아왔지. 자, 주인댁 딸이 주인이 누구겠어? 신발의 주인. 그리고 그 집 딸이 아빠 발냄새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까지도 자기는 계속 그러니까 익숙하게 어쩔 수 없이 험한 꼴을 당하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의인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사람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아저씨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별로 적는 게 없죠. 그냥 재밌게 보셔도 돼요. 이거는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다. 같은 처짐에서 어찌 이처럼 향기가 녀석들이 옆에 다소곳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아가씨로부터 솜사탕을 부드러운 향기가 스며 나왔다. 각선미가 아름다웠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하이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 일이 있었던 뒤부터 녀석들은 비밀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은 채 살아간다. 주인이 다시 그 식당으로 가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또 이 하이힐을 만나고 싶은 기대감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설렘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44살이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나이를 갑자기 왜 밝혔지? 자, 40대가 되고 나니까 설렘이라고 하는 감정이 좀 없어졌다. 그래서 그게 참 내가 원래 과거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 설렘이 조금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작가분도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이성과의 그런 약간 설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지갑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진짜 너무 그냥 재밌긴 재밌는데 별로 이렇게 문제화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의인화된 거나 우화적이라는 건 약간 이런 규중시로 쟁론기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다음에 지갑은 굉장히 소중히 다뤄지는 그런 피혁 제품이에요. 그렇죠? 가장 깊은 곳에 얌전히 숨어 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고생을 한다기보다 약간 좀 얘는 좀 호강합니다. 주인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든다.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 자, 주인의 얼굴에 찍힌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막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품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종이이다. 주인은 그 종이를 먹을 것으로 바꾼다. 꼭 있어야 할 것들을 품고 있다 보니 녀석은 주인의 총애를 받으며 의기양양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지갑, 돈, 물질 문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사실 다른 것들보다 이 지갑이 사실은 쓰임새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까 했던 허리띠도 늘 약간 긴장감을 갖고 할 일을 다 하고 살고 구두도 그렇고 하지만 물질 문명 사회에서는 이 지갑이 가장 의기양양하죠.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주인과 영원히 이별하는 줄 알았다. 자, 이 부분 뭐예요? 소매치기 당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자, 주인은 녀석에도 이렇게 말했다. 사나이는 명예롭게 살다 명예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해. 처음에는 그 말을 잘 몰랐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의리가 있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만원 전설에서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주인의 어깨를 툭 쳐서 주인이 넘어질 뻔했는데 이게 소매치기 당하는 거야. 주인의 손이 문득 가슴으로 갔다. 자, 이쪽 저쪽 주머니 눌러봤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뺏긴 거예요. 속주머니가 예리한 칼에 찢겨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인은 마음속으로 빌었겠지. 사진만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그 소매치기가 이제 그 옷을 찢고선 이제 지갑을 뺏어간 거예요. 며칠 후 녀석을 찾았다는 연락이 주인의 파출소로 가서 눈물을 겨운 상봉이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녀석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돈은 다 뺏갔겠지. 근데 사진은 그 소매치기범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지갑에 그대로 뒀겠지. 근데 사실은 이 주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사진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틋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사실은 진짜 할까 말까 했어요. 진짜 할 게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5단원에 약간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 부분이 이제 경제 이론이 살짝 들어가니까 그 부분 또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